안녕하세요. 다니엘입니다. 이번에는 Users Access, IAM, 즉 아마존에서 어떻게 유저를 관리하고 유저에게 권한을 부여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마존에서는 유저를 그룹이라는 단위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 관리할 수 있는 장소를 IAM이라 하는데요. IAM은 이제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의 줄임말이에요. 즉 유저의 어떤 정보와 액세스 권한, 그러니까 접근 권한을 관리하는 콘솔이라고 서비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IAM에서 어떤 권한을 줄지 뺄지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IAM을 구성하는 이제 유저와 그룹으로 나뉘는데, 저희가 실습할 때 아마 처음에 로그인 하셨을 때 보셨을 거예요. 루트 유저로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AWS 계정을 만들면은 기본적으로 루트 유저라는 애로 만들어져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관리자 계정 이런 거에 가깝겠죠. 그래서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계정으로 생성이 됩니다. 디폴트로 생성이 되고, 중요한 점은 뭐냐면 원칙적으로는 얘로는 쓰면 안 돼요. 얘는 남들과 공유해서도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AWS 실습을 할 때는 항상 루트 유저가 아니고 IAM 유저를 써야 돼요. IAM 유저를 써서 해야 돼요. IAM 유저는 뭐냐면은 루트 유저가 생성할 수 있는 그 하위 유저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유저들을 통해서만 접근하고, 원칙적으로는 루트 유저는 접근을 하면 안 돼요. 이 유저들은 이제 그룹이라는 친구들로 관리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룹 안엔 유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이제 방금 루트 유저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AWS 계정을 만들면은 처음에 기본적으로 루트 유저가 생성이 돼요. 근데 그 루트 유저로 계속 접근을 하거나 하면 안 되고요. 원칙적으로는 이제 IAM 유저를 생성해서 그 다음에 필요한 만큼만 이제 권한을 주고, 그 다음에 그 IAM 유저로 계속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IAM 유저로 접근한 다음에 하고, 아니면은 또 다른 권한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또 다른 IAM 유저를 만들었어. IAM 유저한테 그러면은 어떤 권한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AM 유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아무 권한이 없어요. 얘는 원래 아무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열립니다. 그래서 루트 유저로 접속을 해서 필요한 권한을 다 주고 난 다음에야 할 수 있습니다. 실습에서도 보시게 되겠지만, IAM 유저로 원래 그냥 접근을 하게 되면은 권한이 없습니다. 모든 페이지에서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할 때 필요한 권한을 주면서 이제 하게 되는 건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면은, 왜 이런 복잡한 방식을 사용하냐, 그냥 루트 유저는 모든 권한이 있으니까 사용하면 되는 게 아니냐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그래요. Least Privilege Principle, 그러니까 최소 권한의 법칙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필요한 권한만 주서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보안적으로 이 사람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갖게 되면 보안적으로 취약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회사에서 신입사원이 회장님 은행에도 계좌에도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비리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내 계좌, 아니면 내 컴퓨터에만 권한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AWS에서도 필요한 그 서비스와 리소스에 필요한 권한만 있게 아예 이런 최소 권한의 법칙을 따르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법칙들은 이제 폴리시라는 도큐먼트로 이제 선언을 할 수 있는데요. 이 폴리시라는 도큐먼트 예제를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이제 실습하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냥 좀 읽을 수 있게 돼 있는데, 예를 들면은 allow, 허용하다 라는 뜻이겠죠? 어떤 걸 허용할 거냐, S3 list all my bucket, S3에 있는 모든 버켓을 볼 수 있는 권한을 줘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리시에서 방금 실습을 해봤죠. 어떤 유저를 그룹에서 넣었다가 빼기도 해봤고, 그룹을 만들어 보기도 했고, 그 다음에 그룹에서
폴리시를 만든 다음에 폴리시를 attach, 부여하거나 뺄 수도 있고, 그룹에다가 폴리시를 넣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폴리시를 생성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Which statement best describes IAM policy? IAM policy에 대해서 가장 적절히 설명한 것은? 폴리시가 뭐였죠? 폴리시는 권한을 문서화한 친구예요. 그래서 도큐먼트라는 애가 나오면 답입니다. 그냥 이렇게 쓱 봐가지고 도큐먼트가 여기 있죠? 네, 쓱 봤을 때 도큐먼트가 나오면 답이에요. 되게 쉽죠? 네, 너무 성의 없게 설명했죠? 다시 성의 있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폴리시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 권한이 설명되어 있는 문서를 뜻해요. 그래서 그런 걸 찾으면 되는데 1번 한번 볼게요. An authentication process, 인증 과정이다. 일단 과정은 아닌데 that provides an extra layer of protections for your AWS account. AWS 계정에 대해서 추가적인 보안을 제공하는 친구입니다. 일단 아니에요. 이거는 저희가 보안에서 좀 이따 추후에 배울 이제 AWS의 MFA였습니다. Multi-Factor Authentication이라는 친구예요. 우리로 치면은 뭐 OTP 보안, 뭐 이중 보안 이런 개념입니다. 2번이 맞다고 말씀드렸는데 왜냐 도큐먼트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거 나머지도 없고. 2번 A document 어떤 문서예요. That grants or denies permission. 권한을 주거나 뺏는 친구입니다. 네, 맞죠? 답은 2번이에요. 3번, 4번은 왜 아닐까요? 3번 an identity that you can assume to gain temporary access to permission. 자, 이건 아직 안 배웠는데요. 일단 identity, 어떤 내가 얻을 수 있는 identity 고 temporary access, 임시적인 권한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임시적인 권한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이제 permission에서 하나 더 나가서 role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니고요. 4번 the identity that is established when you first create an AWS account. AWS 어카운트를 최초로 만들면 어떤 계정이 생긴다 그랬죠? 답은 네, 루트 어카운트죠. 그러니까 루트 어카운트를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B번이 되겠고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폴리시라는 애가 나오면은 그냥 도큐먼트예요. 도큐먼트. 문서예요. 어떤 거를 도큐먼트인데 그냥 문서가 아니고 퍼미션, 권한을 적어놓은 문서입니다. 진짜 모르겠으면 아까 제가 한 방식대로 그냥 보기에서 도큐먼트라는 단어만 찾으시면 정답이 나옵니다. 그 다음 문제 Which statement best describes the principle of least privilege? 자, principle of privilege 최소 권한의 법칙을 의미하는 가장 잘 설명하는 친구를 찾으면 됩니다. 최소 권한, 그냥 필요한 만큼만 최소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걸 찾으면 되겠죠. 보기 중에서 1번 볼까요? Adding an IAM user into at least one IAM group. IAM 유저를 하나의 그룹에 넣는, 그러니까 하나 이상의 그룹에 넣는 행위를 뜻합니다. 관련이 없죠. 그룹에는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권한과는 관련이 없죠. 2번 Checking a packet's permission against an access control list. 이거 ACL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이따가 네트워크를 다룰 때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직 배우지 않거나 저희가 모르는 내용이 보기로 등장을 많이 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시험 자체는 전부를 다루는 시험인데 안 나온 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아웃라이너로 되는데 항상 강조해 드리겠지만 저희가 배우지 않는 내용이 나온다. 답이 아닐 확률이 굉장히 커요. 만약에 배우지 않은 내용이 나왔는데 답인 것 같다 라고 시험 풀다가 그러시면은 저한테 제보를 해주세요. 그럼 제가 이제 책 내용을 업데이트 할게요. 그걸 나오게. 네, 그러지 않을 확률이 높으니까 가장 큰 확률의 베팅을 하자고요. 저희 3번 Granting only the permissions that are needed to perform specific tasks. Only 필요한 권한만 필요한 권한만 주는 행위를 뜻합니다. 맞죠? Grant 주다, permission 필요한 권한. 답은 3번
4번 뭘까요? 4번은 왜 아닐까요? Performing a denial of service attack. 자, denial of service attack을 하는 것입니다. Perform that originates from at least one device. 하나 이상의 장비로서 파생되는 DOS attack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 유명한 이제 그 뉴스에서도 나오죠. DDoS 도스 공격. 네. 이게 뭔지는 이제 후반부에 보안에서 다룰 건데요. 일단은 아니니까 답은 3번입니다. 아직 배우지 않은 게 나오면 답이 아닐 확률이 커요. 자, 이거는 별이 안 붙어 있어요. 시험에 출제 안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도 한번 짚어보자면요. 저희가 폴리시 더큐먼트 실습을 통해서 한번 봤는데 한번 짚어보자면요. 폴리시라는 거는 버전이랑 ID, 스테이트먼트, 뭐 SID, 이펙트, 액션, 리소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되게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일단 얘네 두 개는 옵셔널이에요. 그래서 없어도 되고 버전은 꼭 필요한데 사실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이 폴리시의 버전을 뜻하는데 뭐 워드로 치자면 뭐 워드 2020 버전으로 만들었냐 워드 2016 버전으로 만들었냐 이건데 요거밖에 하나밖에 없어요. 2012년 10월 17일 버전밖에 없어요. 그 업데이트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냥 무조건 이거 고정이기 때문에 네, 상관없습니다. ID는 이제 보시면 여기는 없죠. ID는 굳이 안 적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찾기 위해서 이 별명 같은 걸 부여해 준 건데 몰라도 되니까요. 자, 스테이트먼트 안에 이제 요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SID는 이 스테이트먼트 ID 뭐 1번 뭐 아니면 뭐 이름을 짓는 건데 이것도 없어도 됩니다. 결국에 중요한 건 뭐냐? 나머지 거 다 옵셔널이라고 볼 수 있고 결국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펙트와 프린시플 그리고 액션과 리소스인데 이펙트는 둘 중 하나예요. 내가 allow 할 건지 deny 할 건지. 그러니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권한을 뺏을 건지 아니면 줄 것인지. 그리고 프린시플은 그 권한에 해당하는 그 대상들이에요. 프린시플. 네. 어떤 애한테 줄 거냐. 예를 들면 제가 다니엘이라는 실습에서 다니엘 AWS라는 IM 유저 만드는데 프린시플에 걔를 넣으면 걔가 타겟이 되는 거겠죠. 액션은 이제 그 걔한테 줄 행동들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read IM user list 뭐 아니면 뭐 그런 게 있겠죠. 리소스는 이제 그것을 적용하는 리소스에 대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IM 유저라고 했으면은 IM 유저 리소스의 권한을 줘야겠죠. 네, 그 시험을 퀴즈를 볼 때 잠깐 나왔었죠. Providing an extra layer of protection이라고 나왔는데 멀티팩터 오센티케이션이라는 방식이 있어요. 즉 팩터가 하나 이상인 인증 방식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인증 방식은 뭐죠? ID 패스워드입니다. ID랑 패스워드만 가지고 즉 여기 이제 뭐 그림을 그리자면은 이게 뭐 보물상자라고 칠게요. 그럼 기본적으로 이제 아이디랑 패스워드로 하는 보안이 있죠. 근데 하나 더 추가하는 거예요. 하나 더. 여기까지 가기 더 어렵게. 어떤 걸 할 수 있냐면요. MFA 디바이스를 추가할 수 있어요. 뭐 가장 유명한 걸로는 뭐 이메일 인증, 뭐 핸드폰 인증, 뭐 OTP 인증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추가함으로써 더 어렵게 만드니까 이제 더 보안성이 강화되는 것도 있고 이거는 이제 물리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뭐 OTP 같은 경우는 뭐 핸드폰으로 만들거나 카드나 그런 발생기를 통해서 하니까 인터넷으로 내 계정과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탈취되더라도 내 핸드폰이나 뭐 이런 게 물리적으로 탈취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보안적으로 되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폰으로 할 수 있는 두 가지 옵션들이에요. 구글의 OTP랑 트윌러 OTP. 네, 이거 둘 다 되게 큰 회사들입니다. 트윌러도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이거 사서 써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아니면 이런 USB 방식 또는 이 카드키 방식으로 키를 생성해서 할 수 있어요. 이 것들의 공통점은 뭐냐? 물리적인 기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물리적인 기기가 탈취되지 않으면 MFA 방식으로 하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할게요. AWS 액세스. AWS를 들어가는 방식은 아이디와 패스워드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AWS를 manage 또는 provision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콘솔이랑 뭐 커맨드 라인, 그리고 SDK. 이것들을 들어갈 때 필요한 게 조금씩 달라요. 콘솔은 저희가 아이디 패스워드를 쳐서 들어갔는데, 나머지 것들은 아이디 패스워드로는 접근이 안 돼요. 액세스 키라는 애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뭐냐면은, 액세스 키라는 애는 키라는 애는 이렇게 두 개가 쌍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액세스 키와 시크릿 액세스 키로 이루어져 있는데, 쉽게 말해서 아이디와 패스워드에 대응하는 친구들이에요. 액세스 키가 일종의 아이디고, 시크릿 액세스 키가 이제 일종의 패스워드인 상태인데, 실습을 해보면 더 쉬울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인터넷으로 접속하기 때문에 아이디 패스워드 방식을 쓰지만, 나머지 것들은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가 중간에 탈취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액세스 키 방식을 씁니다. 네, 그래서 액세스 키 실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키를 만들어서 이 키를 이제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시크릿 액세스 키가 일종의 비밀번호예요. 자동으로 생성되는 비밀번호. 퍼미션, 권한을 관리할 때 시험에 아까 퀴즈에서 잠깐 나왔는데, 일시적으로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temporary access를 주는 방식이 바로 롤이에요. 롤.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잠깐 줬다가 바로 뺏어볼 수 있는 친구들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면은 제가 뭐 롤 can change password라는 롤을 만들게요.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감투 같은 거죠. 직위 같은 거죠. 이걸 줬다가 이제 뺏을 수 있는 거예요. 유저한테 줄 수도 있고.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이 롤이라는 거는 유저한테 국한되지 않고 애플리케이션 또는 서비스에 줄 수도 있어요. 즉 제가 어떤 돌리고 있는 EC2라는 서비스에 이 권한을 주면은 얘가 막 내 번호를 그냥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막 바꿀 수 있게, 그렇게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롤이라는 게 특징은 임시적인 권한이다 플러스 서비스에도 줄 수 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롤이라는 거는 결국에 temporary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답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은 employee requires temporary access, 되게 일시적인 접근이 필요할 때 to create several Amazon S3 buckets, which options would be the best choice for this task? 일시적인 권한이 필요할 때 당연히 롤입니다. 왜냐면은 롤은 줬다가 쉽게 뺏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룹에 넣으면 다시 그룹에 탈취해야 되는데, 그룹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서도 아니고요. 루트 유저는 무조건 주면 안 됩니다. 이거는 남들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SCP는 이제 다른 내용입니다. 아직 배우지 않았죠?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temporary access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AWS 롤이구나, 롤에 해당하는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아까와 비슷한 그건데, 요거는 스킵해 주세요. 네, 여기까지 AWS에서 권한을 부여하고 다시 수거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쉽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AWS에는 루트가 있고, 이 밑에 여러 개의 IAM 유저를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똑같은 거. 그리고 얘네들한테 이제 권한을 부여해 줄 수가 있었어요. 권한을, 퍼미션. 네, 얘네들을 이제 묶어줄 수 있던 게 바로 그룹이었죠. 퍼미션을 줄 수 있는데, 퍼미션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폴리시를 통한 거였죠. 폴리시는 뭐냐? 도큐먼트였다. 문서였다. 권한이 적혀있는 문서였다. 자,
폴리시를 통해서 줄 수 있었고, 하나 더 추가적으로 줄 수 있는 방식이 있었는데 뭐였냐? 롤이라는 temporary, 임시적인 권한을 주는 방식으로 줄 수 있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AWS에서 저희가 가입하면 주어지는 계정은 루트 계정인데 얘는 절대로 남들한테 주면 안 됐어요. 그리고 이 루트 계정으로 여러 개의 IAM 유저를 생성해서 필요한 만큼만 권한을 주었었어야 돼요. 리스트, privilege principal, APP라고 할게요. 그리고 얘네 유저들을 그룹 단위로 관리를 할 수가 있었고요. 권한을 줄 때는 폴리시라는 어떤 문서로 정형화된 그걸 선언을 해서 줬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임시적인 권한이 필요하다면 롤이라는 걸로 관리했어요.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IAM 단어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AWS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가장 유명하다고 볼 수 있는 EC2 컴퓨팅 클라우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